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병상 배정되기를 기다리던 60대가 집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는 있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 지난 11일 배우자가 확진되자 진단검사를 통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저질환이 있던 거로 조사돼 병상 배정이 요청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집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 사이 상태가 악화했고 14일 두 차례 긴급 병상을 요청했는데도 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남성이 기저질환 약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 당시엔 발열 등 증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심한지 또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현재 어떤 관리가 되는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특히 수도권에서 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이송이는 거죠. 진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하고 밀접 접촉된 가족자는 어떻게 하라는 이런 안내조차도 없었어요. 현재 전국에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41개 남았는데 수도권엔 4개뿐입니다. 전남과 전북, 충북, 대전 등 4개 시도에는 없습니다. 병상 부족은 악화되는데 이달 들어 60대 이상 환자는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4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22명 발생했는데 하루 증가폭으론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을 300개 추가 확보할 예정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한데요. 닷새 만에 또 100만 명이 늘어서 현재까지 1,7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맹렬한 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는 닷새 동안 100만 명이 추가돼 1,7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사우스다코다와 노스다코다 등 일부 주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제외하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인구가 많은 주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조만간 FDA의 공식 승인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접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백신이 상용화됩니다. 현재까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미국 내 접종은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내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에 백신을 맞을 계획입니다. I don't want to get ahead of the line, but I want to make sure that we demonstrat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it is safe to take.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도 의회에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600달러, 우리 돈 65만 원 정도씩 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8만 5천 건으로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급증세로 각 주가 셧다운 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최근 며칠 새 접촉한 각국 정상과 EU 대표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파리 양민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00여 명 발생한 프랑스. 국가 정상인 마크롱 대통령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경미한 증상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지만 원격으로 업무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Ce matin, et ont confirmé qu'il était positif à la Covid-19. Comme pour tout cas positif dans notre pays, un contact tracing s'est immédiatement mis en œuvre. 대통령 부인 브리짓 여사와 카스텍스 국무총리 등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불똥은 프랑스 고위 인사뿐 아니라 각국 지도자들에게도 튀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며칠 새 접촉한 유럽 정상들과 EU 대표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주 브뤼셀에서 대면으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중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총리는 자가격리와 접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회동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비롯해 EU 정상회의 의장과 OECD 사무총장,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까지 연쇄 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중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 각국의 비상이 걸린 상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확진 판정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첫 화상회의를 주재했는데 기침, 피로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와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네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가 정상이 됐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제주의 한 사우나에서 확진자 16명이 나오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민소영 기자, 사우나 집단 감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 인근인 중앙로 한라 사우나에서만 확진자 16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우나에서는 지난 16일인 그제 매점 운영자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주도 방역당국이 사우나 방문객 출입 기록과 정기 회원 명단 등을 확보해 이용객 10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우나 첫 확진자가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이 사우나 여탕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이 사우나가 제주의 대형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근처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다수 찾아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전수검사에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393명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염기석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발생 1,036명, 해외 유입 사례는 26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3명, 경기 300명, 인천 64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외에도 경남 43명, 부산 39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6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645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사회적 관심이 뜨겁지만 지금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상향도 신속하게 결단하겠다며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꾼 변칙 영업으로 방역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염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최근 가수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불법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 소식과 함께 코스피가 개인 매수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홀로 사자에 나서며 8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11포인트 상승한 2780.554에 코스닥은 2.58포인트 오른 946.6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추가 재정부양책 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오며 3대 지수 일제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소폭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의 상승폭을 키우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매출 기대감에 연이틀 강세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의 개선기간 부여 소식에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화페인트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2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정적 나발니가 독살당할 뻔했는데요. 러시아 정보부가 3년여에 걸쳐 나발니를 뒤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모스크바행 여객기에서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나발니가 테러를 당한 상황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나발니는 당시 본인이 독극물에 중독된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Turned over to the flight attendant and said him, I was poisoned. I'm gonna die. 천운으로 나발니는 베를린으로 이송돼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는데요. 최근 이 독극물 테러에 러시아 정보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 탐사 보도에 따르면 나발니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러시아 정보부는 독극물 팀을 만들었고 3년여에 걸쳐 나발니를 뒤쫓아 다녔다는 것입니다. I understand that Putin hates me, and I understand that these people who are sitting in the Kremlin, they are ready to kill.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를 마친 후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귀국하지 않는 것 자체가 푸틴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하는 실내 체조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북서부 쿠처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실내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바깥에서 활동하기도 힘들어 담임 선생님이 직접 체조 동작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语文老师，就是因为作为班主任嘛，适当的就是减轻孩子的压力也挺好的。 이 실내 체조의 가장 큰 장점은 비트감이 넘치는 대중음악을 활용해서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 전통 목 흔드는 동작에다 말춤까지 가미한 재미있는 동작이 학생들의 숨겨진 신바람까지 돋웁니다. SNS에 올린 동영상은 며칠 만에 조회수 1억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타고났다 또는 신장성 어린이가 아니면 모출춤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 학생들에게 소형 카메라를 달고 그 영상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어린이들에게 경찰들이 소형 카메라를 달아줍니다. 어른들은 전혀 모를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등하교 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야마나시현 경찰이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 점검에 이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영상 속에는 그동안 어른들이 몰랐던 통학로의 위험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길가에 나뭇가지가 자라서 인도를 막자 아이들이 차도로 나오고 전신주와 화분이 길거리에 나와 있어 어린이들이 몇 번이나 차도로 비켜서 걸어갑니다. 길가에 도랑 뚜껑이 깨진 곳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気づきにくかったことなんていうのがいくつも映像上で分かりましたので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문제가 된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인도를 막던 화분을 치웠습니다. 비록 전신주 이동 등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넘겼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어린이들의 등굣길이 점차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바이런베이. 특히 이곳 해안은 서핑을 탈 수 있고 고래를 구경할 수 있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런베이의 주요 모래사장이 침식작용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6개월간 아름답던 해변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기록적인 폭풍까지 겹쳐 강한 바람과 큰 파도 때문에 해안 침식이 더 심화됐습니다. 거기에 밀물까지 몰려오며 해변의 모래 손실을 악화시켰는데요. 당국은 모래주머니를 동원해 불안한 사고를 보전하려 애쓰는 등 지원책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2100년이면 호주 전역에서 약 15,000km의 백사장 해안선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의 징계 사유는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결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징계위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도 이를 살펴볼 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향후 소송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2달 안에 나오지 않는 만큼 일단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징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2달간의 공백 기간이 윤 총장과 검찰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중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월성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시스템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총장의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다시 권한 대행을 맡은 가운데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온 등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해임이 가능할 정도지만 임기제를 고려해서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 요지서입니다. 먼저 윤 총장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징계위는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조롱하려 문건이 만들어졌고 문건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판 참고용으로 정리했다는 주요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라고 봤습니다. 2013년 윤 총장이 폭로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외압을 가한 윤 총장 상사들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 감찰을 방해한 윤 총장의 태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계 진출 의사를 묻는 국감 질의에 적절치 않다면서도 부정하진 않았던 윤 총장. 징계위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정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등을 존중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징계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징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징계위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은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징계위에서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밤새 중부지방에 눈이 내려 쌓인 곳이 있습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면도로나 그늘지도로는 길이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빙판길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지방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서울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북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2.2도 등 어제보다 9도 정도나 높아 추위가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눈이 그친 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까지 중서부 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지만 눈 소식이 없는 동쪽 지역은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